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선선한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이면 러닝 열풍이 더 뜨겁습니다. 이제 러닝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와 소모임, SNS를 통한 기록 공유까지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며 모두의 스포츠가 되었는데요. 오늘 토크온에서는 러닝 인구 1000만 시대를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한준영 영남대 체육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성관 대구 체육중고등학교 단거리 감독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러닝이 요즘 열풍이라고 말할 정도로 주변에서 뛰고 있는 분들 찾기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의 돌입했다는 기사도 종종 보이는데요. 한 교수님, 이 러닝 열풍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고 예전에 비해서 달리기 인구는 어느 정도로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실내 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 건강 촉진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사람들이 밖에서 달리기 시작한 게 그 중요한 동인이 됐던 것 같고 20년, 21년 그 러닝 인기가 끌기 시작한 초기에는 사람들이 러닝 앱이나 그러면 마라톤 대회에 많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1년에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면 21년 한 해에 약 23%가 상승을 했고요. 22년에는 한 27% 이상 상승할 정도로 그 인기가 2000년대 이후에 2020년대 이후에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의 문화가 성장되는 것도 그 중요 동인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러닝과 관련된 해시태그 게시물이 한 400만 개 이상 되고 그리고 관련 온라인 게시물도 러닝 크루의 등장과 함께 약 한 64만 개 이상 나오는 등 굉장히 인기가 2020년대 이후에 빠르게 상승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국민생활체육조사 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 1회 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참여한 조깅 인구의 수가 6.8%, 약 한 3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달리기 전체 인구는 약 한 4.8%, 한 230만 명 정도라고 이렇게 통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라톤을 정말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하는 인구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추세다. 다만 이제 이걸 젊은 층이 주도해서 확대하는 추세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고 또 그런 차원으로 이제 접근한다 그러면 앞으로 건강을 통한 또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행복을 통한 그런 운동은 보고 즐기는 스포츠에서 이제 내가 직접 참여하는, 내가 직접 체험하는 스포츠로 가장 적당한 종목을 찾다 보니까 오히려 접근성이 뛰어난 조깅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전문적인 학생들만 보다가 일반인들이 막 러닝 열풍이 생겨서 달리기 하는 걸 보면 또 생각이 또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오 감독님 보시기에는 이런 달리기 인구 증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 육상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는 매우 놀랍고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엘리트 체육이 특히 육상 엘리트 체육은 약간 비인기 종목에 가까워서 그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공부에 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육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수가 줄어든 게 사실인데 지금은 이제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이런 그 러닝 열풍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개인적으로는 그 육상에 대한 인구 저변 확대 차원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 운동에도 이 유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걷기 열풍 있었고요. 골프 조금 한동안 열풍처럼 유행했던 거 있었던 것 같고요. 코로나 시국에는 딴 사람과 접촉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해서 등산 인구가 급격하게 또 늘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렇게 막 유행처럼 흘러다니는 건 알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왜 달리기일까요? 과거 지금 말씀하신 운동들의 일종의 신드롬 현상을 보면 2000년대 초중반까지 걷기 열풍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때 보면 사회적 흐름이 소득이 증가되면서 웰빙 트렌드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걷기가 가장 낮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강변 걷기 또는 만보계 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2010년대, 20년대가 되면서 등산 열풍이 또 이제 막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요 사회적인 현상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등산이 됐고, 그 이후에 또 골프가 인기가 좋아지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운동의 강도나 또는 진입 장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의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그 러닝으로 좀 전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 30대 중심의,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적절히 쓰는 사람들이 크루를 구성해 가지고 사회 문화적으로 그 러닝에 접근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 러닝이 일단은 걷기보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진입 장벽이 경제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높은 고강도의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오승환 감독 보시기에는 네. 지금 시점에 달리기가 유행인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미디어의 영향이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뭐 20대, 30대 젊은 여성, 남성층이 뭐 너튜브나 아니면 숏폼 자체 제작을 하면서 붐을 이끌고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연예인들이 또 달리기 붐을 조성하는데 많은 일조를 좀 하는 그런 영향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이게 하나의 열풍처럼 우리가 야구 문화가 이렇게 여성 젊은층 중심으로 이렇게 응원 문화가 확산이 됐듯이 이 조깅도 그런 열풍 차원에서 젊은이들이 주도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러닝이란 것은 그냥 단순한 운동 모임이 아니고 네. 일종의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 이 현상을 네.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나 이유를 좀 말씀해 예, 주시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단 러닝 크루라는 게 혼자 걷거나 혼자 달리는 게 아니고 집단 문화를 형성을 해가지고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이 러닝 크루만 전국에 2,000개가 넘게 발생이 됐고, 이게 개인적인 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게 단체적으로 그 팀워크나 또는 그 팀 내 경쟁을 이루는 이런 구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뛰는 팀이나 명상을 하면서 뛰는 팀이나 아니면 여성 전용 크루가 만들어지는 등 크루 자체의 성격도 획일화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러한 크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 런스타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라톤 등의 여러 가지 뭐 해시태깅을 한다거나 이런 온라인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러닝 앱의 사용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문화적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건강하고 도전하고 젊게 보이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성 또는 안전 또는 지역 사회 또는 플로깅을 통한 환경 뭐 이런 것들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는 활동으로서 또 이 러닝이 지금 실시되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한국의 문화라기보다는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런던이나 도쿄 다른 국제적인 그 국가와 또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크루들은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미디어에 최대한 또 확산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자기 기록, 자기 실력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동호인들을 3, 4모 모아서 이렇게 숏폼도 또 찍고, 그 다음에 그걸 미디어에 적극 활용도 하고 또 본인의 건강도 찾고, 아마 소속감과 연대감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시키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크루라는 그 단체의 어떤 역할이. 이 추세는 우리만의 추세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언급을 짧게 해주셨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러닝의 추세가 비록
유달리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추세와 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최근에 있었던 대구 마라톤 같은 경우에 한 4만 명 정도 참가를 했었는데요. 23년에 있었던 뉴욕 마라톤에도 한 5만 명, 런던 마라톤에도 한 4만 명 등 마라톤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뭐 외국과 한국에서도 유사한 현상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크루 활동도 런던의 미드나잇 러너스나 아니면 뉴욕의 노벤버 프로젝트 팀 같은 것들이 크루 활동으로서 굉장히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특정 러닝 앱 같은 경우에도 1억 명 이상 사용한다거나 러닝에 필요한 스마트워치가 약 1.5억 대 정도 사용된다거나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애슬레저룩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최근에 견인하고 있는 것이 이 러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을 굳이 찾아보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미국이 약 40%의 흔히 이야기하는 20, 30대가 몰리고 유럽이 45% 정도 젊은 층들이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참가자의 한 60% 이상, 66% 정도가 MZ 세대다. 그리고 발전 속도도 서구 유럽이나 영미권에 비해서 약 2.5배 정도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문화적이고 산업적인 효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러닝이 뭐라 그래도 뛰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네. 운동으로서의 효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닝이라는 이 러닝 열풍이 사회 문화적 효과, 사회적 파급 효과가 어떤 것이 있고 과제가 뭔지 먼저 한번 짚어보죠. 현 교수님. 네. 이 러닝 인구 증가가 스포츠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단순한 운동에서 그치지 않고 러닝이라는 말과 달리다는 말과 경제라는 말이 혼합돼서 최근에 런코노미라는 이제 개념까지 발생할 정도로 이 러닝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인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스포츠 산업이 올해 약 80조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올해 또 최근에 이 주된 동력은 러닝입니다. 러닝을 통해서 스포츠 산업 전체가 견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 러닝화 시장 자체도 굉장히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요즘 아주 인기가 좋은 H사나 O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이 50%에서 10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지금 우리 셋 다 지금 다 차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장이 약 2천억 원대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주 유명한 G사나 A사의 기기들 같은 경우는 각각 13.5% 성장한다거나 200만 대를 판매한다거나 뭐 등등 아주 웨어러블 기계의 시장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러닝 특히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차별화되는 고급화되는 대회도 많아지고 그 대회가 참가에 40만 원에서 60만 원이나 하는 대회가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러닝화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최신의 과학을 접목한 뭐 예를 들어 카본 플레이트를 바닥에 깐다거나 안 그러면 초경량으로 만든다거나 이러한 기술적인 혁신도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백화점이나 온라인 매출의 러닝 섹션이 확대되고 약 많게는 75% 정도 확대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크루 활동이나 이런 달리기 집단에 죄송합니다. 러닝 집단에 대한 업체들의 후원도 굉장히 커지고 마라톤에서 과거에서는 찾기 힘든 관련 없는 산업군에서도 많은 스폰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보시기에 일반인들이 저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장비를 하고 이런 걸 보면 전문가들만의 영역이었다고 생각되던 그 영역이 이제 일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매일 아침에 제가 이제 현역으로 이제 대구 체육중고등학교에 근무하니까
그 선수들하고 같이 뛰거든요. 뛰고 난 뒤에 제가 있는 학교에 그 둔치가 팔거천인데 팔거천 주변에서 나가면 일반인들 거의 저희 선수하고 비슷한 복장을 하고 뛰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느낄 때는 한편으로 흐뭇하면서도 너무 과소비 되지 않나라는 또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신발이 점점 경량화되면서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 기업체에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비용을 올리고 또 유니폼도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뛸 수 있는 그런 티셔츠나 반바지면 되는데 그걸 이제 굳이 전문화 쪽으로 유니폼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또 그걸 이제 상품화 시켜서 판매를 하게 되니까 일단 기본 비용이 조금 올라가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좀 넓은 측면으로 보면 뭐 산업 구조의 어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소비가 많아야 또 그게 또 경제 성장으로 또 발전이 되고 우리 이 조깅화를 통해서 또 산업이 성장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초보자들이나 러닝 크루들이 만약에 고급스러운 운동화를 신고 또 유니폼을 잘 갖춰 입고 뛴다. 저는 환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네. 네. 지금 환영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많은 분 일단은 이게 스포츠 산업을 진작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만 사회문화적으로 또 이런 것이 과도하게 넘어서서 지나치게 될 때 나타나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목소리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러닝 트렌드가 너무 럭셔리화되지 않나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감독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 역시 스포츠 산업이 발전되고 팽창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스포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번째로 클 정도로 스포츠 산업은 큰 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야구장 갈 때는 10,000원이 적정한 수준이지만 뮤지컬 보러 가면 1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니까 그것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과거는 우리가 가성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러닝하겠다 그러면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운동화를 신으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운동화가 이건 우리나라 스포츠 소비자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하이엔드 모델을 많이 찾죠. 네. 그러다 보니 운동화가 최근에는 보면 뭐 20만 원은 고사고 40만 원대까지 올라가고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보면 G사 것은 한 80만 원, A사는 120만 원 이상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가의 장비들 매출이 다른 가격대 장비보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약 40% 이상 증가하고 있고 또 애슬레저 패션 쪽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보이는 이런 명품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이런 하이엔드 그 마켓이 되게 커지고 있고 단순히 이런 입는 거 또는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러닝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40만 원에서 60만 원 참가비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런트립이라 그래가지고 달리기 위한 여행을 가는데 그 런트립이 국내 여행인데도 100만 원까지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 활동을 하는데도 어떤 크루는 월 회비가 10만 원 이상 하는 데들도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예전의 달리기에 비해서 좀 진입 장벽이 높아졌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해보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평가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도 확대되고 기술도 혁신되고 퍼포먼스도 향상되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너무 진입 장벽이 예전과는 달리 그냥 달린다라는 것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계층화와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과소비 부분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부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 오승관 감독께서는 전에 대구 육상연맹 전무이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육상연맹의 여러 가지 진행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요즘 육상 대회, 마라톤 대회 신설되거나 하는 거, 그다음에 후원하는 새로운 경기들 많이 늘어나는 걸 누구보다 잘 체감하실 것 같은데
감독님 보시기에는 러닝을 마케팅 물론 뭐 마케팅을 한다고 대놓고는 안 하지만 후원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한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신발 회사 N자로 시작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그 대회의 로고를 사용해서 마라톤 대회도 개최를 하고 거기 뭐 선수가 또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또 홍보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육상연맹에서 등록된 마라톤 대회만 35개 정도가 있고요. 그 대부분은 다 이제 언론사, 어떤 지역 신문사 이렇게 이런 쪽에서 스폰을 해서 운영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이런 홍보 효과를 통해서 이제 많은 러닝 인구들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또 그 지역 경제가 또 거기서 소비하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의식주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으로 후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대기업이든 그 다음에 또 언론사든 뭐 그런 쪽의 후원을 통해서 마라톤 인구가 확대가 되고 러너스들이 확대가 되면 이건 저는 매우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